안녕하세요. 더 그레이트 현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옷을 입었는데 이게 그 전에 영상 찍었었던 거는 조금 약간 각처진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리얼로 PD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찍자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머리도 제가 세팅했고 피부톤도 제가 스스로 정리한 상태인데, 제가 여태까지 영상 찍었을 때 뭐 남자랑 여자와의 약간 이런 관계라던가 약간 성적인 부분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지만 하기 전에는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했던 남자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이 AV 배우라는 이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뭐 DM이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들 중에서도 너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보다 AV 배우로서 겪을 수 있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풀어볼 생각이고, 저는 현재 이제 3년 차 AV 배우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이제 뭐 유튜브 게스트나 이런 데 나갔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100편 정도 찍었을 때 나갔었고, 지금은 한 150편 정도 촬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합을 맞췄던 여배우들은 여태까지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배우들이 대부분 많았었고, 이제 대만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만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유명한 이제 뭐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는 모리바야시 겐진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타부치 상이라던가 이제 뭐 시미켄님은 시미켄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님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고, 그냥 일본 AV 보면은 많이 나오는 그런 남성 배우분들이랑 같이 뭐 촬영장에서 만나고 또 해보기도 했고, 촬영도 같이 해본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뭐 제 직업적인 소개는 아무튼 이렇고, 처음 주제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제일 많이 받는 내용이에요. AV 배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DM으로 저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인 친구가. 그래갖고 왜 응원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형님을 롤 모델로 보고 나도 AV의 꿈을 꾸겠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특별하게 엄청 특별하거나 약간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이제 막 옛날에 막 AV 보면서 나도 저 일본 남자 배우처럼 하고 싶다, AV 배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약간 우상 같은 거잖아요. 롤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저를 롤모델로 이제 삼고 한다고 하니까 좀 감격스러웠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많이 받는 AV 배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AV 배우를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지원을 했었을 때 특별한 생각은 없었고, 새로운 여성분들과 이렇게 수익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면접을 맨 처음에 볼 때 들었던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명이서 관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와, 그리고 이제 너의 강점이 약간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봤었고, 앞으로 이제 이 AV 배우를 얼마나 할 것인지, 약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현실적인 좀 답변을 좀 드리면은, 우선 AV 배우를 하려면은 나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일본은 나이 많은 배우들이 많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본이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 한국보다 변태들이 많은 데가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청자들의 니즈가 그거였어요. 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저렇게 이쁜 여배우들과 관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환상, 그거를 팔았던 게 일본 AV 업계였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워낙 시장 규모도 너무 크고 성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AV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프로들이 많아요. 이 프로들이 뭐냐면은 뭐 배우나 뭐 영화 배우나 아니면 드라마 배우들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마치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 AV 여성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상대방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전부 참고 나의 다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이 많은 남자 배우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상대하는 여자 배우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안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제 데뷔조라고 하죠. 그 데뷔조들이 딱 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어렸던 배우가 21살이었어요. 21살 배우가 막 40대, 50대 남성분과 이런 스킨십을 하면은 이게 좀 찐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표정도 조금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외적으로 조금 그 여성분한테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작사에서는 남자 배우들을 보통 많아봤자 30대 후반? 제가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30대 후반이 약간 맥시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AV 배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남배우를 제가 뽑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선호했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정도였어요, 남성분들은.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해볼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전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한국 AV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배우들이 프로가 없다 보니까 외모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좀 그거와 맞지 않아요. 외모가 너무 떨어지면은 여성분도 어쨌든 뭐 스킨십을 하거나 약간 이랬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 친구 그래도 여자는 좀 만나봤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헌팅 술집이라던가 클럽이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 그냥 딱 속 쉽게 표현하면 소개팅 시켜줄 수 있는 남사친 느낌? 얘 소개시켜주면 욕은 먹진 않겠다. 약간 요 정도? 기본적인 외모 관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영상 찍었던 것들 중에 댓글이 제일 많았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좀 말랐거든요. 그리고 저 멸치 언제까지 나오냐 이야기를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뚱뚱한 것보다는 저처럼 왜소한 게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되게 왜소해 보이고 좀 별로일 수 있지만 막 몸이 엄청 좋거나 그런 기준이 아니고, 딱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했었을 때 뚱뚱한 남성 배우분보다는 좀 저처럼 이렇게 슬림한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너무 뚱뚱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원을 해도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 뚱뚱한 것보다는 왜 슬림한 게 낫냐면은 우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남자가 너무 뚱뚱해 버리면은 대비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취향 차이죠. 저처럼 마른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뚱뚱한 거와 마른 걸 기준이잖아요. 몸이 좋은 남자, 이 육각형의 남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부류를 봤었을 때 뚱뚱한 것보다는 슬림한 게 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외적으로 솔직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키가 막 180에 남자 몸무게가 막 65kg 정도 돼요. 그럼 마른 거잖아요. 근데 키 만약에 165 정도 되는데 남자가 몸무게 120kg예요. 그럼 누가 더 이성적으로 나아 보이겠냐라는 거죠. 그런 기준 때문에 이제 뭐 몸무게를 이야기를 했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으로, 저는 솔직히 이제 AV 본업으로 해도 웬만한 직장인 분들보다 많이 벌긴 하거든요. 근데 전 오래됐고 지금 제일 많이 AV를 찍었고 나름 이제 메인 배우로 활동을 하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로 따지면 주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이 가능한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걸 본업으로 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용돈벌이 정도? 용돈벌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은 이걸로 나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요즘 솔직히 편의점 알바를 해도 200이 넘게를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 스케줄을 맞출 수 있는 직업군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 AV 배우를 하게 돼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영업이면은 내가 그냥 뭐 알바를 쓰다거나 아니면 직원을 쓴다거나 내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직원인 입장에서는 사장님 저 죄송한데 AV 촬영 가야 되니까 오늘 이때 연차 쓰겠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또 촬영 날만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여배우 만나가지고 처음에 이제 식사 미팅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배우들이 프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남자 배우와 촬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식사를 미팅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 보통 평일이에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저희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안 나와 버리고 해버리면은 이제 촬영장에서도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 예.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유동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영업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해서 프리랜서 혹은 뭐 자영업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직업군만 지원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 배우분들을 이제 면접을 볼 때 너 무슨 일을 하냐를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직업을 알아야 되니까. 엄청 막 잘생겼어 진짜. 막 영화 배우들처럼 잘생기고 몸도 좋고 막 진짜 막 관계도 엄청 잘하고 하는데 스케줄을 못 맞춰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어렵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제 네 번째는